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뭐 누가 뭐래도 올해 가장 기대 업종인 자동차 업종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그 27일 날 현대차 실적 리뷰했었고 28일 날 리뷰하셨고 오늘 2월 1일 날 아침에 내수 판매 데이터도 내오셨고 네, 중간중간 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늘 현대차, 기아차, 내수 판매 이 세 가지 갖고 좀 얘기를 그렇죠. 해보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주도주니까 좀 더 업데이트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시즌 시작이 됐고요. 현대차 이제 영업이익 1.6조 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5%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제 41% 증가를 했고요. 시장 기대치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시장 기대치 영업이익 한 1.7조 원 정도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영업이익률 5%대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준수한 이제 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율을 지금 파악을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일단 개선이 됐습니다. 1.4% 포인트 가량 개선이 됐는데 그 전년 동기랑 이제 봤을 때는 금융 부분 쪽 이익이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당장 뭐 이제 이 금융이기 때문에 자동차랑 따로 놓고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현대차의 이 금융 사업이라는 게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뭐 현대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아차까지 이제 할부금융은 이제 이 HCA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 사업 실적에 연동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는 실적이 안 올랐고 금융만 올랐으니 이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기보다는 연쇄적으로 미국 쪽에서 업황이 또는 이제 완성차 실적이 좀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케팅, 일단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래 유지웅 연구원 이렇게 말 잘 안 듣는데 오늘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본데? 아닙니다. 이제 지난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어제 쓴 내용이 제가 바로바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가장 큰 부분들은 그건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특이한 사항은 제네시스 판매가 이번에 생산 대비해서 판매가 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G80, 그러니까 G80이 만들어놨는데 수출은 됐는데 이게 매출 인식이 안 된 게 이번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10월, 11월에 생산량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는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올라왔는데 정작 GV80이 미국에 런칭한 게 12월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는 이런 것들이 원가로만 잡히고 이제 매출에 실제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큰데 저희는 그래서 제네시스가 1분기에는 이제 좀 판매 볼륨이 좀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있고요. 1분기가 숫자가 좋게 나오겠네요. 4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분기가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가 뭐 아반떼나 이제 투싼 이런 차 정도 있기는 한데 지금 GV70 이제 또 다른 제네시스 차량이 1월부터도 이제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4분기에 이제 기대 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했으나 막상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 이제 1분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V70과 GV80 있잖아. 네. GV80이 더 좋은 차죠. GV80이 좋죠. 네. 그렇죠. 갑자기 궁금해졌어. 뭐 일단 사실 이제 숫자가 큰 차니까. 70이 신차인가요, 이번에 그러면? 70은 GV70이 이제 1월 달부터 출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12월 말부터 됐죠. 그다음에 GV80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SUV라고 부르고 미국에서 정식 이제 이 세그먼트 명칭은 SUV네. 그러니까 GV80. 예. 그래서 70은 세단이죠. GV70입니다. GV가 들어가면 지금 다 SUV로 명칭이 됐고요. 헷갈렸어. 그냥 G만 들어가면은 다 세단입니다. G70. 그래서 세단은 G70, 80, 90이 있고 그 위로 GV70, GV80이 있습니다. 90이 있죠, GV90이요? G90. G90은 이제 정말 회장님들 타시는 차들 이제 G80, 그 밑에 G70. 그렇게 이제
그 세단에서는 3개의 세그먼트가 있고 그냥 헷갈려서 GV는 7080이고 예, V자가 들어가면 SUV입니다. 근데 GV80이 이미 크기 때문에 뭐 GV90은 지금 이제 출시가 될지 이런 부분은 베일 속에 이제 가려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이 차종들이 사실 이제 시장성이 있는 차종들은 일단은 SUV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세단이 잘 팔리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크게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볼륨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는 이제 SUV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캡티브 마켓이기 때문에 사실 이 브랜드가 정말 더 확장을 하려면 미국에서 런칭을 해서 폭발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됩니다. 미국에서 히트치면 우리나라 더 잘 팔린다는 거죠. 예, 그럼 증설이 바로 이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공장에서요. 그래서 그 팰리세이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게 12월 말부터 판매가 됐었고요. 그때는 600대 팔렸습니다. 지금 GV80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이 배분되어 있는 계획은 25,000대입니다. 그래서 월 2,000대씩 GV80이 배분이 될 거고 이것을 능가하는 이제 시장성이 확인이 되면 증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시점이 아주 강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 올해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당장 이 수치가 미국에서 잘 나와야 되는 거고 12월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중순부터 판매가 일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월 수치를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오늘 제 늦은 저녁이나 아니면 이제 뭐 내일 아침이나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뭐 국내에도 이제 별탈이 없고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GV70이 국내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작은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니발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카니발하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아 이제 간섭이죠. 그렇지. 예. 카니발라이제이션 간섭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국내 물량에 대해서 또 이제 지난 5월부터 지금 빠졌어요. 국내 5월이 이제 5,000대를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3,000대, 2,00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증설이 없습니다. 근데 즉 이제 국내 2,000대, 미국 2,000대 여기서 숫자가 더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는 수치들이 이제 나와줘야지 증설을 할 거고 강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됐고요. 저희는 이제 상반기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 어닝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추정치에 반영 아직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확인되려면 언제쯤 확인될까?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미국에서 이제 딜러들로 내일 오는 거죠. 네. 당장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그것만 갖고는 알 수 없잖아요. 이제 제일 먼저 요청은 현업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현업에서 이것을 판매하고 있는 딜러들이 사실 예상보다 트래픽이 이제 고객들의 이제 트래픽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본사를 요청이 될 수밖에 없고 마침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이제 월 생산량이 5,500대인데 이것보다 이제 능가하는 생산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마침 지금 GV80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도 조금씩 나가거든요. 호주나 아니면 이제 기타 지역들로 이제 일부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됐던 캐파보다 그 능가하는 시점을 저희는 찾는 게 이 현대차 주가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GV70에서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 시장에 판매가 되는 시점까지는 올해 하반기로 가야 됩니다. 예. 1월 초에 네.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갑자기 이제 너무 애플향 이슈라는 게 나오면서 좀 정신이 없었잖아요. 나름. 근데 이제 좀 차분하게 작년에 우리가 점유율을 보면서 현대 기아차를 바이콜 했듯이 숫자를 보면서 미국 숫자를 보면서 콜이 더 강하게 하는 게 맞는 거라 보는 거예요 올해는. 그건 기본 전제로 깔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흔들리면 약간 주가가 생각보다 잘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근데 현재까지 분위기 보면 뭐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고. 지금 올해는 심지어 올해의 기대 포인트는
마켓 쉐어를 늘리면서 ASP가 크게 올라간다거든요. 궁금한 거. 네. 마켓 쉐어를 늘리는 게 만만치 않은 거 아니야? 작년에 지금- 마켓 쉐어를 많이 회복해놨는데 추성하기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니야? 라인업이 일단 이제 물리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라인업이 예, 있으니까. GV80이랑 GV70 있던 딴 데가 라인업, 신차가 없나요? 딴 데 신차가 딴 데들도 있죠. 활동량이 되게 예. 커지는 것 같던데. 네, 커지는데 그래서 음. 상반기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반도체 칩 공급. 이슈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현대기아차는 일단 이제 칩 서플라이어를 이제 뭐 7-8군데 뭐 이상으로 이제 넓혀놨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를 받은 바로는 1분기 정도까지는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차량용 반도체가 예. 원래 독일 인피니언 같은 데가 많이 했던 뭐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업체가 있느냐 말씀이신 네. 거죠. 설계하는 업체는 없고 음, 그 이제 후공정 이제 생산하는 업체만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파운드리만 있는 거죠. 설계가 조금 더 어려운 영역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니까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계셔서 삼성전자에도 비중이 되게 낮더라고 차량. 차량용 이제 그에 쓰이는 거는 이제 뭐 8인치 팹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제품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아 그래? 예. 그것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항상 이렇게 그리고 모르는 게 많아.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구나. 대형 파운드리 업체들이 잘 안 하려 합니다. 돈이 안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이 떨어지는구나. 다들 안 하려고들 예, 하고. 선호도가 떨어지죠. 그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나도 이게 기술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쇼티지가 나는 대단하지 않은데 여기서 이 스펙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저기서 이 스펙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럼 팹을 그러니까 그냥 설비 늘려가지고 빨리 할 수는 없는 거나 보지 이게. 그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수치가 6개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네. 6개월간 상당히 반영을 해서 다른 업체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상당히 그게 막히겠구나 생산하는데. 폭스바겐 GM 그러니까 같은 내가 경우가 요거는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그쪽 자국에는 이제 해당 반도체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따라서 유럽에도 많잖아. 그 엘로케이션 자체가 아마 그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공급자가 없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오토메이커는 따라서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늘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일단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장은 반도체 쇼티지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상황은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은. 그래서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물량이 이제 감소하거나 이제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PMIC라고 해서 사실 이제 전기차에 들어간 전력 반도체가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쇼티지가 나는. 나도 그거 들었어. 예.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어려운 것과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왜 그게 쇼티지인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가 리딩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은 그쪽에다 투자를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저도 굉장히 대중적인 것들도 많이 보는 편이어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차량에 유지하다 뭐 이런 말을 누가 하길래 이건 많이 다른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 성립도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완전 다른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사람들이 잠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근데 뭐 한 팹에서는 이게 8인치든 12인치든 자동차용을 하던 아니면 그치? 가전용을 하던 요거는 안 그래도 상관없는데 사실 이제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전용을 하겠죠. 이제 똑같은 제품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덴소나 보쉬 같은 업체들은 실제 반도체 생산 파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다 같이 12인치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이 친다 그러더라고 이걸 완전히. 네, 그래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보쉬에서 직접. 그냥, 네. 안 그래도 이제 거긴 주력 고객사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설명을 해주더라고. BMW. 이게 뭐 전자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쉬 같은 데서 그냥 하는 거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덴소는. 일본도 몰랐네. 그래서 여긴 저의 판단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대형 부품사가 나오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래서 괜찮겠네. 뭐 그쵸.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산제 차질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조금이나마 이제 미국에서 마켓 쉐어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G80, GV80 판매가 올해 특히 이제 1분기부터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현대차에서 TP 올리셨고 참 2020년에 고포 종목이었는데 이제 저포화되고 있어요. 아, 그쵸. 뭐 일단 이제 어닝 추정치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는 뭐 최근 한 달 정도 이제 뭐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2주 정도는 이제 조금 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 중에서 상당히 ROE가 그래도 기아차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ROE가 좋은 편이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기아차 기아차로 기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아차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3조 원 기록했고요. 매출은 뭐 현대차랑 거의 비슷하게 5%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실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이제 7.6%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파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환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요것들을 다 제외하면은 영업이익률이 8.5%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근데 완전 일회성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제 생각에는 파업 영향만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은 한 7% 후반 정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나온 수치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은 뭐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랑 기아랑 다 중국 사업은 이번에 다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라인을 재정비하는 그런 구간이고 이게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국에서의 이제 판매가 엄청나게 회복을 하거나 손익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일단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이 저희가 상반기에는 현대가 조금 더 신차 라인업이나 아니면 제네시스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좀 더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반기는 현대차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차가 하반기에 나옵니다. 한 7월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판매가 본격화되는 건 전반적으로 하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BV 사업이라고 해서 위탁 생산 이제 Purpose Built Vehicle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올해는 이제 뭔가 윤곽이 조금 더 잡히게 되지 않을까. 이거 기대가 좀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보고 있고 사업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시장의 반응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관심 많은 게 CEO 인베스터 데이잖아요. 그게 언제 하는 거예요? 아, 요건 2월 9일에 할 2월 9일. 예, 이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뭔가 한 방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 있나요? 이제 있죠. 예, 있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누구인지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예비 파트너는 카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나 기아차든 이제 이런 뭐 위탁 생산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전기차 개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는 아마 그런 업체들이 여기서 굉장히 언급이 차이인데 이제 되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기대되는 거는 그때 갑자기 뭐 우리 사과 관련된 어떤 엄청 해서 뭐 사과를 막 사과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있는데 그럴 가능성 희박하지 않아요? 인베스트 그 가능성이 이제 저희가 막 단언을 짓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저희 같은 사람은 조심스러운데 네. 그냥 일각에서는 마치 인베스터 데이가 그 발표하는 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사과 먹는 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 사과보다는 뭐 다른 파트너가 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획을 이제 회사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 말씀을 굳이 언급을 드렸냐면 주진 용원의 곤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온도차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베스트 데이를 객관적으로 교감해 왔던 사람들은 IR이나 이런 쪽과 뭐 이게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어떤 데만 막 별표 쳐놓고서 막 드디어 다가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거는 그쵸. 그런 최소한 그럴 수도 있는데 전 모르죠. 그분들은 뭘 알고 있는지. 그쵸. 근데 저희들은 조심스럽다. 근데 이게 만약에 차량 생산을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장기 레이스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뭐 이제 만약에 이제 둘이 뭐 실제로 협력 관계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아직까지는 둘 다 뭐 조심스러운 스탠스 단계가 아닐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게 연초에 그냥 1월 첫째 주인가 그냥 너무 막 그 애플 그 뭐 그러니까 사과 그런 거 얘기하면서 막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이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벌써 한 1, 2주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뭐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제가 그걸 누가 아냐고 막 이러다가 막뭐 굉장히 욕도 먹었었는데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다가오니까 다 그때쯤 다시 한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 예. 보는데 회사는 결코 그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다는 건 그럼요. 정도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이 일단 뭐 그쵸.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을 왔는데 여기서 조금은 더 올라갈 체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희 산업이 커지고 있고 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오래 기대되고 이게 바로 완성차 업체들이에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약간 좀 최근에 기대감이 막 반영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실적을 좀 점검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걸 뭐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분은 뭐 PER은 어쩌다, PBR은 어쩌다 하지만 결국에 다 뭐 PBR도 뭐 PER 곱하기 ROE인데요. 뭐 그러니까 맞습니다. ROE 레벨이 상당히 완성차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지금 ASP가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마진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보실 때 제 생각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마켓 쉐어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이제 판매가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뭐 지금 바로 현실화될 것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충분할 거고요. 이 소위 점유율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작년에 2020년에 현대와 기아차 합산 MS로 9%를 향해 갈 때 그렇죠. 우리가 그 숫자만 보고서 정말 혹시 저희와 함께 고민해 오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맞습니다.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다만 1월 첫째 주에는 애플 이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좀 당황해하는 편이었고 근데 지금 아마도 그 점유율을 유지하기만 해줘도 제가 생각에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그치.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을 해도 그쵸. 이제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 걱정이 다른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느낌을 나는 유중 영역은 최근에 많이 받고 있거든. 그렇죠. 예, 그게 특히 나는 지금 과연 현대기아차 수석에 성공할 건지. 올해부터 사실 이건 리포트로 이제 조만간 업데이트를 드릴 내용이긴 한데 올해부터 미국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 지난번 알라바마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게 전기차를 현지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그게 무서운 커지고 말이야. 있습니다. 예, 대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착각했던 게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리쇼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다 했었는데 심하게 말하면 거기서 안 만들면 못 팔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팩트가 부품 비중이 50%가 안 되면 미국 산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게 못 팔게 하겠다는 얘기지 뭐. 네. 그러면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만들라는 얘기가 부품 공장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GM 볼트랑 닛산 리프가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차종인데 얘네들을 미국 산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치 부품 갖고 들어오니까. 네, 한국산이거든 다. 그래서 나는 네. 우리 저희 그 7번 몇 번 25번 국도인가요? 예, 80 80번 81번, 국도인가 예. 그 그림 내가 항상 세미나 할 때 갖고 다니다니까. 현대기아차 그래도 일찍 들어가고 협력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데도 맞습니다. 예. 문제는 부품 비중 그 정도 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거라며. 그쵸. 예. 설명을 해주더라고. 내가 그때 무슨 자료를 봤더니. 그러니까 근데 GM 볼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개발을 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서플라이어가 그냥 다 한국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전기차 모델들부터는
배터리가 현지화 돼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사실 이제 배터리 및 다른 이제 전기차 전용 부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리쇼링 안 할 줄 알았더니 세게가 나옵니다. 그렇죠. 바이든 역시 트럼프나 별 차이 없더라. 그래서 기아차 뭐 완성차는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기아차를 TP 상향하셨고 예, 결국 맞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우리 작년에 자동차 보는 식으로 점유율도 보고 마진도 보고 이러면서 예. 업데이트 해가면서 우리가 보유 여부를 지속 결정하는. 예, 하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뭐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현대가 그치. 얼마나 이제 빠르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나온 소위 미국 우리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거죠. 1월 예, 자동차 그렇죠. 판매부터 봅시다. 여기 이제 오늘 나온 자료 봐주시면은 내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25%, 기아차 12%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했는데 작년 동월에 이제 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가 분명히 좀 있기는 한데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런 이제 효율 영향 빼면은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싼이랑 GV70이 이제 추가로 작년 말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개 차종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작년 초에 이제 3월경부터 이제 아반떼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개 차종에 대한 모멘텀이 현대차 내수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현대차가 지표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왔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이제 흐름이 1분기에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수 판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믹스는 기아차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단이 이제 마이너스 27% 빠지고, 그다음에 RV는 이제 7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ASP가 크게 올랐음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한 1분기 말이나 2분기에는 K7 신차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세단 쪽에서도 믹스가 조금 더 상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유럽 이런 지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그다음에 인도 요 지역들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데 아마 오늘 저녁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해외 보시면은 현대가 마이너스 2.5, 기아가 플러스 0.6을 했습니다. 기아가 조금 더 좋은 배경에는 인도 공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차종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내수보다 수치가 낮은 이유는 지금 유럽이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현대기아가 일단 드라이브를 볼륨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고 라인업을 이제 축소하면서 비용을 이제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빠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수보다 이 그로스 자체는 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토탈로는 현대차가 플러스 1.6, 기아는 플러스 2.5를 기록을 했고요. 2월달 가면은 숫자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작년 2월에는 일단 뭐 중국이 거의 판매가 안 됐었고요. 예, 그래서 기저 효과가 좀 굉장히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토탈 판매 자체는 2월, 3월은 크게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즉 3페이지 그림 5번, 6번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들어갔었던 구간에 이제 반대 현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V자 반등이 이제 한 번 더 크게 좀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 올해 한 4월에서 5월 정도까지 쭉 간 다음에 아마 그래프 상으로는 올해 하반기는 좀 YY 모멘텀 좀 약화되는 그런 3, 4월의 같습니다. 기저 효과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기대값을 반영해 온 거 아닌가요? 기대값이요. 그러니까 네, 기저 때문에 좋아진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네, 주가는 미리미리 뭐 자동차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가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와서 3, 4월까지 V자 반등이 될 거니 주가 더 갈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네. 뭐 3, 4월을 예상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궁금한 거는 그걸 지나고 나서의 어떤
좀 기대값 이상의 변화?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수도 있죠. 어떤 게 3, 4월에 충분히 강한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지. 예를 들어 이제 상대적인 다른 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던가. 그건 아주 굿이지 지금. 만약에 유럽 쪽 같은데 저 차질이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닫지 않더라고 이제 공장들을. 좀 이제 면역이 그러니까 생긴 거죠. 이 운영 체제에 많이 대해서. 달라진 게 뭐냐면 막 유럽 보면 큰일 난 것 같아서 전체적인 소비 심리 가라앉고 있는데 생산 라인들은 그냥 돌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돌리고 우리 불과 그때 코로나 한창 이슈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행공장도 가동 안 돼가지고 막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막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정육이 안 되니까 이게. 근데 이제 돌리기는 다 돌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제는 정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서플라이 차질보다는 그쵸. 실제 인더스트리 내 임밸런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차질 이런 게 좀 유효할 것 같고 아까 뭐 반도체 이슈가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2월에는 저희가 좀 주요해서 봐야 될 거는 현대차가 국내 2공장을 아마 조금 가동률을 줄일 거예요. 그래야지 국내 2공장에서 앞으로 전기차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라인 재정비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아이오닉 5가 3월달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EGMP 전기차들을 생산을 올해 하반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종들을 위해서 라인 조정을 조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GV80이나 팰리세이드나 산타페 이런 이제 이 공장에 이제 운영되는 생산되는 차량들이 생산 차질이 이제 일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 좋은 거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신차를 늘리기 위한 그런 행보니까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오인될 수도 있죠. 오인할 나쁘다가 아니라 약간 그렇게 오해할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뭔가 빠지는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더더욱이 오인의 소지가 있겠지만 주가가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 다 알던 뉴스마저도 막 그때 순간 새롭게 받아들일 때가 좀 있어요. 갑자기 커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좀 말씀 드려본 거고요. 그래서 2월은 사실 그거보다도 2월도 미국에서 제네시스 반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 딜러가 이제 또 어떻게 반응을 해왔고 전용 딜러 샵을 얼마나 이제 빠르게 열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좀 스포트라이트가 되리라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아차의 텔룰라이드 그다음에 소렌토의 마진도 여전히 이제 거의 10%를 향해 미국에서는 발생할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가 거의 8% 나왔고 현대차 자동차 사업 마진이 5%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말로 봐야 될 건 아마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월달 판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중국은 2월부터 좀 반등이 사실 있어요. 밍투나 아니면은 쿠스토나 이제 안 하던 차종들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밍투는 원래 있던 게 이제 교체가 되는 거고 쿠스토는 이제 팰리세이드급의 그런 이제 밴 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차가 정말 이제 다목적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 수요가 좀 일부 있는 차종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도 미세하게 사실 이제 펀더멘탈 교체에 개선의 이제 그런 구간이 2월부터 좀 시작이 되기는 합니다. 중국하면 에피소드 내가 오늘 맨날 너무 진지하게 하면 얘기했으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 그래도 새 차로 갖고 받았던 게 엘란트라거든요. 중국 가니까 엘란트라가 이제 다른 차더라고. 여러 세대 차종들을 팔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전용 차량을 팔아요. 그래서 엘란트라에 대한 추억이 많기 때문에 중국 엘란트라고 누가 말해서 봤는데 다른 차여가지고 3세대 차량을 동시에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이거저거 팔아먹기 좋았던 시장이었는데 중국이 그만큼 수요가 압도적이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북경시에서는 현대차는 엄청난 회사였던 건데 상황이 지금은 좀 바뀌었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사실 기존 세단을 밀어붙이는 건 더 이상 방법이 아니다라는 건 일단은 확실하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대형 SUV를 할 건지 그다음에 제네시스랑 EV랑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것을 의사결정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엑스큐션 플랜까지 디테일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 만약에 이제 EGMP가 정말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 일말의 가능성들이 좀 이제 앞당겨질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완전히 이 데이터만 봐서는 이제 아직까지 노답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원래 지분법이 컸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대기아차 영업이익 순이익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순이익이 적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 현대기아차에서 북형 현대차 공장 준공하고서 20 크게 네. 그때 여의도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있고 모비스도 같이 그쵸, 들어와 그쵸, 있고 그쵸. 어마어마한데 그때만 해도 중국 재패가 바로 세계 재패라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왜냐면 그랬는데 예. 사실은 중국이 많은 생각보다 그 정도 확장들이 안 나오고 위아 같은 게 지금이야 뭐 전기차 이슈를 이렇게 움직이지만 위아는 중국에 많이 몰입하다가 완전히 맛이 한번 갔었고 뭐 굳이 얘기하면 좀 그런 시절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엔진으로 승부를 안 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는 지금으로는 이제 많이 앞서가게 된 것 같고요. 중국이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전체적 시장 자체 스타일이.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과감한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별거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중국 가본 지가 좀 됐지만 예전에도 몇 년 전에 중국을 가도 우리가 QR 코드 찍어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공유 자전거 있고 뭐 그게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의외로 사회주의가 그런 거 몰아붙이는 데는 일각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참여자가 워낙 많으니까 좀. 근데 제가 오늘은 그냥 차분하게 말이 되는 게 와 1월 첫째 주에는 내가 자동차 완성차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도대체 내 기준에는 어떻게 말을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말문이 막혀 있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차분하게 자동차의 데이터를 보니까 섹터별로 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 자동차가 잘하긴 잘하더라고 우리나라가. 그쵸. 예.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산업 중에서 보면 꼭 그런 미래 성장 가치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기업 이익도 꾸준하고. 그래서 올해가 그 말씀하신 특히 말씀하신 시장에서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국면. 근데 난 숫자를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월에 한번 쫙 이래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팍 했었잖아. 그걸 좀 차분히 숫자를 다듬어 줘야. 그 정당화할 수 있는 숫자가 맞지. 정당한 숫자가 나와주면 자신 있게 콜을 할 것 같아. 또 작년처럼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이거는 숫자 보고 가시면 됩니다 하겠는데 그렇죠. 주주시라면 그게 고민거리는 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약간 헷갈리는 것도 있잖아. 지금 헷갈리죠. 솔직히 헷갈리잖아 우리가. 이게 아직까지 미국 현지화가 현대기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종이 이제 수출되는 경우도 있고 마침 유럽이 이제 볼륨이 좀 빠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일부 숫자만 봐갖고는 이게 직관적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만간 제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리포트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심 오늘부터 확인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녁에?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나도 워낙 좋아하는 섹터여서 차분히 오늘 이거저거 직접 보면서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결국 좀 신차의 판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애플랑 뉴스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뭐 다 중요한데 당연히 다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고 일단 근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좀 올랐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추가적으로 찾고 싶다면 또는 이제 2분기, 3분기 주가에 대한 이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